자, 프린트 4번을 보시면 4-1번은 물리 문제가 아니긴 한데 나왔으니까 하자고. 자, 이거 원자 한 개 부피가 얼마예요? 자, 원자 한 개 부피 얼마냐고. 10에 30분에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맞아요? 맞아. 그런데 어디 안에다 집어넣는다고? 1 세제곱 센티미터 부피 안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몇 개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n 곱하기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제곱이 여러분들 세제곱 센티미터로 세제곱미터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얼마?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되겠죠? 그럼 개수가 얼마가 나와요? n은 1.25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나옵니다. 근데 뭘 구하라고 했어요? 이놈이 일렬로 세웠을 때 총 길이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길이 L은 L0 곱하기 L 하면 되는 건가요? L0가 얼마예요?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0제곱이고요. 개수는 1.2 곱하기 10에 23. 계산하면 얼마예요? 2.5 곱하기 10에 13승 미터가 되겠네요. 맞아. 근데 이게 뭐보다 지구 길이보다 얼마나 큰지를 비교하라고 하니까 지구 크기가 얼마라고 나왔어요? 1.5 곱하기 10의 8제곱 킬로미터니까 여기다 10의 세제곱을 곱해야겠죠? 분의 2.5 곱하기 10의 13 계산하면 이게 얼마가 나온다고? 3분의 5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구 반지름보다 3분의 500배만큼 크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4-2번을 보러 갈게요. 자, 지금 진동수가 얼마라고 줬어요? 4분의 1Hz라고 줬네요. 주기는 얼마예요? 4초가 되겠죠.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관계니까. 그런데 얘는 지금 표면하고 달랑말랑하고 있대잖아요, 그죠? 그럼 위로 올라왔을 때는 전류가 통할 거고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전류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자, 그런데 이걸 뭐 하자고? 그래프를 그리자고요. 그럼 전류가 통할 때는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를 거예요? 1-2번이 뭐 구하는 거야? 그래프. 아, 그래프 그리는구나. 근데 몇 볼트가 연결돼 있대? 안 보여. 몇 볼트? 3볼트? 아, 그러네. 전류 값은 얼마래? 얼마야? 아, 위에 있구나. 3볼트하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A짜리 두 개, 1Oh짜리 두 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럼 각각 해가도 몇 암페어가 흐를 거예요? 위에 들으면 3A가 흐르겠네. 아니지, 몇 암페어야? 아, 6A가 흐르겠네, 그죠? 3볼트가 걸리고 둘 다 3볼트니까 각각 3A씩 흐르니까 전체 전류는 얼마? 6A. 그래서 그 액체가 들어있는 쪽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뭐가 6A가 흐를 거고 안 흐를 때는 얼마? 3A가 흐르겠죠? 근데 주기가 몇 초라고? 4초란 말이야. 그럼 반은 전류가 흐를 거니까 얼마? 6A. 몇 초 때까지? 2초 때까지. 4초 때까지는 얼마? 3A. 이렇게 반복되겠죠? 맞아. 이렇게 반복될 거라고. 4, 6이. 그래서 2번 문제는 저렇게 해결이 되겠죠? 3번. 자, 얘의 평균 전류값을 구하렵니다. 이거 평균 얼마예요? 4.5. 네. 동일한 시간 동안에 이거 더하니까 2이 더해서 반 나눠도 되겠죠? 그럼 3번 답은 얼마라고? 4.5A고 이 평균 전류가 똑같은 전류가 흘러야 된대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여기 위에는 2R짜리고요. 밑에는 R짜리고
밑에는 몇 볼트? 3볼트가 연결되어 있다잖아. 근데 여기 몇 볼트가 몇 암페어가? 4.5암페어가. 그럼 전류비가 1대2가 될 거 아니야. 정의 반대로 할 테니까. 맞아? 그러면 뭐 4.5를 1대2로 나눠보니까 여기 얼마 흐른다는 얘기야? 3암페어가 흐른다는 얘기죠? 3볼트에 3암페어로 쓰니까 정의는 얼마짜리라고? 1ohm짜리가 된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4번은 진동수를 높였대요. 그럼 뭐가 주기가 짧아지겠죠? 요 숫자가 줄어들 거라고, 그치? 근데 이 숫자가 줄어들어도 얘 평균값은 변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평균 전류는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4번은 그렇게 해결. 5번. 자, 5번은 뭐가 문제냐면 그림 가에서는 정상적으로 전압이 측정이 됐는데 그림 나와 같이 가에서 전선 5와 전류계를 추가하였더니 전압계와 전류계 모두 바늘의 눈금이 0을 가리켰다. 여러분 그 전류계만 0이 된 게 아니라 전압계도 0이 됐대요. 그럼 얘는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안 흘렀다. 원인이 뭐겠냐고. 일단 전선 5가 문제인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전선 5 아니면 전류계 두 개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전선 5의 문제인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가에서는 다 작동이 됐잖아. 그럼 전선 1, 2, 3, 4를 뭐로 바꿔? 전선 5로 바꿔서 확인해 보면 되겠지.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전선 5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전류계 내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 전류계를 어떻게 그림 가에서 연결을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랬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얘기잖아. 맞아? 자, 2번을 보시면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전류계 바늘이 눈금형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여러분들 전류계 사용법은 플러스 단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단자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숫자가 큰 것부터 연결해 작은 것부터 연결해 큰 것부터 연결해. 왜? 작은 거랑 넘을 수도 있으니까. 작은 것부터 했을 때 값이 매우 크면 눈금이 확 넘어가면서 매우 큰 힘을 받기 때문에 전류계가 고장이 난다고. 전압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눈금이 큰 것부터, 그래서 눈금을 너무 커.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부터 훨씬 더 작은 전류가 흐르면 까짝까짝 되기 때문에 눈금을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작은 걸로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이 마이너스 단자를 500mA, 50mA로 순차적으로 연결하면서 확인해 보면 된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5번은 그렇게 해결하시면 될 거고요. 6번. 자, 6번에서 여러분들 오답으로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 그 고리에 틈 있잖아요. 틈. 이 틈이 좁아져야 돼, 넓어져야 돼? 넓어져야 된다고. 길이가 늘어나니까 틈이 좁아질 거라는 개소리들 하는데 왜 길이만 늘어나? 부피도 늘어나야지. 그래서 얘 모양이 전체적으로 부풀어 올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만했던 사이즈가 이만해진다고 생각해. 그리라면 된다고. 길이도 그렇고 폭도 그렇고. 오케이? 그러면 간격이 어떻게 된다고? 더 벌어지게끔 그려줘야 된단 말이야. 뭔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점선보다 더 크게 반지름이, 간격도 어떻게 된다고? 그 틈 사이 간격도 더 벌어지게 그려야 된다고. 이해됐어? 길이 팽창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피 팽창도 일어난다는 거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2번은 잘 그리면 되지. 열 팽창 계수가 크다는 얘기는 온도가 높아졌을 때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거꾸로 온도를 낮추면 그만큼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 그치? 문제 꼼꼼하게 읽고 푸시면 될 거야. 그럼 어느 쪽으로 휘어졌을 때 누가 더 길이가 긴지 작은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6번은 그렇게 해결. 8번.
자, 일단 8번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가 자석이 있습니다.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예요. 자기력선 좀 그려보자.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의 방향을 뭘로? 화살표로 나타낸 걸 뭐라 부른다? 자기력선이라 부른다. 자기력선은 그릴 때 교차하거나 겹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N에서 나가는 것 자체는 아는데 이렇게 들어가고 으쌰 내부에서 그려야 돼 안 그려야 돼? 그려야 돼. 그래서 N에서 S로 나간다라는 건 자석 바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기야. N극에서 기어 나오고 S극으로 기어 들어간다고. 자석 내부에서는 S에서 N이야. 그려보라. 어우 씨. 아우 목소리 조그맣게 해야 되는데 크게 하고 있지. 그래서 자기장이 저렇게 그려진다는 건 자기력선이. 여러분들 지금 네오디뮴 자석이 N극이 위로 향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스타이로폼이 있는 위치를 보세요. 그럼 그 스타이로폼이 있는 위치에서 여기가 N극이 S야.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장의 방향이 어디예요? 네, 이렇게 가는 거죠.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처럼. 맞아. 그래서 그 그림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물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그래서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표시할게요. 위에서 본 모습이라 얘기를 하면.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장인데 여기서 여기가 플러스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그게 연결이 돼 있대잖아요. 그죠? 그럼 이온이 이동할 거예요. 맞아? 양이온은 어디로 가? 양이온 나트륨 이온이 있을 거 아니야. 어디로 가? 여기로 가겠죠. 나트륨 이온이. 맞아? 양이온이 움직이는 방향이 전류 방향과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간다고 잡으면 되겠네요. 그럼 손을 꺼내. 오른손을 꺼내는 건 이거, 왼손은 이거. 아직까지 FB가 잇따르지 말고 좀. 자, 그래서 자기장부터 잡고 전류 잡으면 이렇게, 얘로 잡으면 이렇게 잡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힘을 어느 쪽으로 받는다? 위쪽으로 받는다. 이 위쪽 옆에서 뭐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된다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게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양이온이 저렇게 힘받아. 그럼 음이온은 어떻게 될까? 한번 따져볼까? CL-는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 할 거야? 이쪽으로 이동해 가겠죠? 음이온이 이동하는 방향하고 전류 방향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마찬가지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든 염화 이온이든 둘 다 어느 쪽? 이 위치상에선 위쪽.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어떻게 돈다고?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물속에 녹아있던 이온들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물 자체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겠죠? 그럼 그 위에 떠있던 스타이로폼도 당연히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겠네. 맞아.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이해돼요? 야, 답지가 9-8-2번이 잘못된 것 같은데? 위아래 위에가 바뀐 것 같죠? 그죠? 맨 먼저가 변화 없다고. 그 다음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이고요. 세 번째가 회전 속도 증가로 하시면 될 거예요. 다시 첫 번째 전지를 하나 병렬 연결한다. 변화 없다. 두 번째 S극이 위령하게 한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 세 번째 소금을 넣어 포화 상태로 만든다. 회전 속도 증가. 야, 포화 상태로 만들면 그만큼 이동하는 이온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뭐가? 전류가 세진 효과가 되겠죠? 전류가 세지게 되면 어떠니까 F는 B, I, L. 그래서 I가 커졌으니까 힘도 크게 받겠죠? 그럼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큰 힘을 받았으니까 회전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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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목 아파. 자, 9번을 볼게요. 9번은
그림상 전자기 유도처럼 보이지만 전혀 아닙니다. 전자기 유도를 과하게 못 내니까 그냥 특별한 조건을 준 거예요. 자, 지금 위에서 본 모습이 이렇대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장 방향이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나오는 면에서 튀어나오는 상황인데 여기 자기장 방향이고요. 여기에 전류가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대요?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냐 이거? 네.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답니다. 그럼 각각의 도선이 받는 힘을 방향을 잡아보시면 요놈 갖고 잡으면 나오고 전류가 저렇게 가니까 어느 쪽으로 힘 받는다? 위쪽으로 힘 받아요. 얘가 요쪽이면 요놈은 당연히 요쪽이겠죠. 그럼 얘는 요거 따져보면 알겠지만 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 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가 똑같고 방향이 반대, 위아래 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가 똑같고 방향이 반대. 그러면 이 자기력은 합력이 얼마야? 0이야. 그럼 중력만 받겠네? 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거야? 자유낙하 그래프가 나오겠죠. 네. 그냥 이렇게 가속부가 중력 가속부가 되게끔. 맞아. 그래서 1번 문제는 저게 끝이에요. 2번은 여기가 자기장 영역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자기장 영역인데 이 고리를 놓는데요. 근데 이 고리는 어떻게? 전류가 무조건 이렇게 전류 세기가 절대 안 바뀌는데 곧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한 건 고려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어쨌든 일정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놈인데 얘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뭘 구하래? 그래프를 그리래. 그럼 여러분 딱 보면 이게 그래프가 몇 가지 형태로 나와야 되는지 구간이 몇 개인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겠지? 일단 들어가는 거야. 자기장 영역 바깥에서 뭐야? 자유낙하. 이 안에 들어갔을 때 내 속 들어갔을 때 마찬가지 자유낙하. 빠져나갔을 때 바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자유낙하. 그럼 이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구간에서는 뭐가 기울기가 똑같게 그려줘야 된다. 자, 두 번째 구간 보세요. 이제 들어갈 때는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은 상쇄된다는 게 눈에 보일 거야. 그런데 위쪽은 자기장 영역이 아니야. 그럼 아래쪽만 뭘 받는다는 얘기가 자기장 영역이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고. 힘을 어느 쪽으로 받는다고? 위쪽으로 받아. 그러면 중력에서 저 위쪽 방향으로 받는 자기력을 빼줘야겠죠? 맞아. 그래서 A1은 G면 되겠고요. A2는 G보다 작겠죠. 왜 이렇게 써? 미친 거 아니야? A2는 G보다 작다고. A3는 뭐? 가속도가 G면 될 거고 A4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요 윗놈만이 어떻게 자기력을 받을까? 왼쪽하고 오른쪽은 상쇄가 될 거고 맞아? 근데 얘 자기력이 어느 쪽이라고? 아래쪽이라고. 그럼 중력과 같은 방향이니까 이 A4는 뭐보다? G보다 크게 그리시면 되겠죠? A5는 G하고 똑같게. 맞아. 여러분 그래서 A3, 1, 3, 5가 기울기가 똑같다라는 걸 그래프에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안 까집니다 점수가.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듯이 그려주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필요한 설명은 다 했고요. 10번하고 11번은 꽤 어려우니까 푸시는 사람만 푸시고요.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면 경기 문제가 1, 2, 3번이 경기 문제였거든요. 되게 쉬워요. 근데 경기가 3년째 계속 쉬웠어요. 아유, 다들 그따구로 얘기하지. 작년에 그랬어요. 야, 경기가 법대를 보여주겠지. 그게 없잖아. 쉬웠다고. 아니, 곧 얘기가 그렇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게 어려운 게 나와요. 네. 네? 어렵던데요. 어디 가요? 10번 11번
아 이거 서울이잖아요. 니 둘만 어려우면 되잖아.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들만 하지 말고 기본적인 것들. 어찌됐든 영재고 입시는 뭐가 기본 베이스라고? 중등이 기본 베이스야. 너무 어렵게 가지 말고 쉬운 거 전체적으로 잘 챙겨가지고 실수 안 하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맞출 거 다 맞추고 남들보다 하나 더 맞추면 붙는 거라고 몇 번 얘기했잖아. 그리고 멘탈 관리해야 된다고. 내가 못 풀면 어떤 새끼가 풀겠냐. 나는 멘탈 갖고 하는 거라고. 그래야 멘탈이 안 풀리지. 문제가 어려우면 여러분 다 만든 문제가 아니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죠? 뭐라고요? 잘 보면 어떡하냐고?